승복이든 제복이든 어차피 벗기면 다 똑같다니까. 한 명은 여승의 깃을 당기며 웃었고 다른 한 명은 여경의 배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랑 하룻밤 보내면 50만 원 줄게. 어때? 정혜 스님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이수진의 눈엔 불꽃이 피었습니다. 잠시 후 단 3초 만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707 특임단 출신 인간 병기였습니다. 달빛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질녘 산속 법당 뒤편 창고에서는 28살의 정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승복을 단정히 입고 저녁 예불을 위한 용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인 류진 스님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55살의 류진 스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각종 고지서들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입구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명의 남자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김태수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2명의 부하들이 어깨를 젖히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담배를 입에 물고 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절이냐? 류진 스님이 김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은 뒤 류진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주지 스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류진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 절의 주지 류진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김태수가 담배를 법당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류진 스님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오셨는지. 김태수는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동네가 우리 구역인 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장사하시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보호비를 한 번도 안 내셨더라고요. 류진 스님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장사라고 하시니 저희는 그냥 부처님을 모실 뿐입니다. 김태수는 법당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절도 장사지 뭐, 시주받고 불공받고. 근데 그러면 보호비를 내셔야죠. 류진 스님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 절에는 보호비를 낼 만큼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던 김태수의 부하가 소리치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거래처들은 뭐 돈이 남아돌고 빡대가리라서 보호비를 냅니까? 스님 보기와 다르게 참 이기적이시네. 김태수가 손을 들어 부하를 제지했습니다. 야야, 스님한테 빡대가리가 뭐냐? 빡대가리가 안 그래도 민머리인 분한테.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그는 곧 류진 스님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류진 스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저희 절은 정말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태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근데 스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밥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 스님이 법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법당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김태수와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김태수가 정혜 스님을 보는 순간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뭐야, 여기 진짜 뉴진스 닮은 스님이 있었네. 부하 중 하나가 정혜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 그래서 주지 스님이 뉴진 스님이구나.
다른 부하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씨 뭔 소리야. 그나저나 그럼 둘이서 매일 밤마다 같이 자는 거야? 뉴진 스님, 너무 부러운데? 정혜 스님이 승복 자락을 더 단정하게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진 스님이 정혜 스님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김태수가 정혜 스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뇨 스님,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정혜 스님이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태수는 다시 뉴진 스님을 바라보며 무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스님, 이렇게 되면 보호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죠. 부하가 정혜 스님의 팔을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정혜 스님이 깜짝 놀라며 팔을 빼려 했지만 부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김태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호비를 100만 원씩 받는데 나랑 하룻밤 보내면 50만 원은 빼줄게. 어때? 다른 부하가 정혜 스님의 다른 쪽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저희는? 정혜 스님이 팔을 뿌리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저는 출가한 몸입니다. 김태수가 정혜 스님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출가했어도 여자잖아. 밤마다 주지랑만 자면 안 질려? 뉴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그만하십시오. 여기는 신성한 법당입니다. 부하가 뉴진 스님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빠져. 지 여자 뺏길까봐 이제 와서 센 척하네. 김태수가 정혜 스님의 승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옷도 은근히 섹시하단 말이야. 상상력을 자극해서. 정혜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잡힌 채로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정혜 스님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저희 여기서 놀까요? 아니면 좋은 곳으로 자리를 좀 옮길까요? 김태수가 정혜 스님의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쁜 스님, 어디가 좋아? 여기? 아니면 좀 더 아늑한데? 정혜 스님이 고개를 돌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뉴진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 어떻게든 보호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김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돈 있었어? 이봐 꼭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진작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릴 나쁜 사람 만드냐고. 부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정혜 스님과 뉴진 스님은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요. 김태수가 정혜 스님에게서 한 걸음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내일 2시까지 다시 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요. 그리고 하룻밤에 50만 원씩 디스카운트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뉴진 스님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 스님이 주먹을 꽉 쥐며 김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정혜 스님의 시선을 받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쁜 스님도 내일 또 봐요. 내일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내가 말한 디스카운트,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부하가 정혜 스님을 향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 좋아하시니까 참고하고. 김태수가 뉴진 스님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고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내일 2시까지 100만 원. 알겠죠? 류진 스님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수와 부하들이 법당 밖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법당 안에는 정혜 스님과 류진 스님만 남았습니다. 류진 스님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혜 스님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주워들며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류진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에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정혜 스님이 목탁을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진 스님이 지갑을 꺼내 확인해 봤지만 몇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을 하루 만에 구하는 건 불가능해. 정혜 스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고 했는데. 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두 스님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진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스님도 마찬가지로 초췌한 얼굴로 연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법당 뒤편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류진 스님이 찻잔을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정말 방법이 없다. 정혜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류진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증거가 없잖아. 그냥 와서 인사했다고 하면 끝이야. 정혜 스님이 어제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협박하고 성희롱까지 했는데. 류진 스님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우리 둘만 봤으니까. 정혜 스님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12시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류진 스님이 결심한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찰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신고해보자. 정혜 스님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112에 신고할까요? 류진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고. 정혜 스님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저희 절에 조폭들이 와서 협박을.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 스님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절 입구에서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경찰차가 법당 앞 마당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앞서 나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박철민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든든한 체격에 경험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사람은 20대 후반 정도의 여경 이수진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신고 들어온 절이군요. 이수진이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조폭들이 협박하고 성희롱까지 했다고 하네요. 두 경찰관이 법당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류진 스님과 정혜 스님이 급히 밖으로 나와 맞았습니다. 박철민이 두 손을 모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류진 스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법당 앞에 서 있는 정혜 스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류진 스님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수첩에 기록하며 들었지만
자꾸 정혜 스님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수진이 수첩에 기록하던 손을 멈추고 정혜 스님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스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혜정? 정혜 스님이 깜짝 놀라며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혜정이구나. 10년 만이네. 박철민 팀장이 둘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사이인가요? 정혜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알던 사이입니다. 류진 스님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야, 이 경찰분과 아는 사이구나? 이수진이 정혜 스님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전학을 갔는데 넌 스님이 되었네. 정혜 스님이 승복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출가했어. 박철민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사건부터 처리하죠. 이수진이 정신을 차리고 수첩을 다시 들었습니다. 네, 팀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이수진의 시선은 자꾸 정혜 스님에게 향했습니다. 정혜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수진을 의식하며 불편해했습니다. 류진 스님이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호비라며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가렵박이네요. 몇 명이나 왔다고 하셨죠? 정혜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정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정혜 스님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이수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철민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었다면 별도로 수사해야 합니다. 류진 스님이 붕괴하며 어제 일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수첩에 빠르게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온다고 했다면서요? 정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1시니까 1시간 남았네요.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수진과 정혜 스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둘 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달빛 고등학교 3층 복도는 오후 수업이 끝난 후에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정은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일진이었습니다. 염색한 갈색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그녀 주변에는 항상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혜정의 눈빛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이수진은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교복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성적도 우수하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혜정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혜정이 수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수진. 수진이 책에서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혜정이 수진의 책상에 손을 짚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공부만 하냐? 재미없지 않아?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혜정의 무리들이 수진의 자리를 에워쌌습니다.
혜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범생 티 내지 마. 보기 싫어. 혜정이 갑자기 수진의 교과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주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발로 책을 더 멀리 차며 말했습니다. 빨리 안 주워. 수진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책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혜정의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방과 후 혜정이 수진을 화장실로 불러냈습니다. 이수진, 화장실로 와. 수진이 화장실에 들어서자 혜정이 문을 잠갔습니다. 너 용돈 얼마나 가지고 다녀? 수진이 가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혜정이 수진의 가방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빌려줘. 급한 일이 있어. 혜정이 수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고마워.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혜정이 수진의 어깨를 밀며 말했습니다. 모범생이 돈에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되지. 혜정이 갑자기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화장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에도 용돈 있으면 가져와. 알았지? 수진은 뺨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혜정이 화장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야. 이런 일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혜정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수진의 학교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이었습니다. 혜정의 괴롭힘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까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정이 수진을 학교 뒤편 계단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수진, 일로 와. 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혜정과 그녀의 무리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선생님한테 아부 떠는 거 꼴 보기 싫어.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수업만 들었어. 혜정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모범생 흉내 내면서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고 싶은 거지. 혜정이 수진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수진이 아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혜정이 수진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수진이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정의 무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누가 보면 어떡해. 혜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뭘 봐? 얘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지. 혜정이 수진의 뺨을 또 때리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등생 행세하는 게 역겨워. 알겠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수진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본 아래가 아찔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수진이 창틀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괴롭힘 당하며 사는 것보다.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자니? 수진이 급히 창문을 닫고 침대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수진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정의 괴롭힘, 빼앗긴 용돈, 맞은 일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학교에 가서 수진이 어머니의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더 심하게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부모님은 그날 밤 긴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수진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학 가는 날 수진은 마지막으로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은 수진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자. 혜정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를 지켜주자. 그것이 수진이 경찰이 되고자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법당 마당에서 이수진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승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혜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정혜 스님도 이수진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정혜 스님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님이 된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혜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당 마당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법당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어제 그 이쁜 스님은 어디 갔어? 김태수의 부하 2명이 약속 시간에 맞춰 법당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들, 돈 준비됐나요? 두 번째 부하가 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와 있네. 박철민과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민이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어요. 첫 번째 부하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고? 뭔 신고요? 우리 그냥 스님들이랑 차 한잔 마시러 온 건데. 두 번째 부하가 이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정혜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죠? 두 번째 부하가 이수진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하셨나 옷이 너무 타이트하네. 아, 다른 이유 때문인가? 그가 이수진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이수진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고 뒤로 비틀면서 바닥에 맺혔습니다. 아, 첫 번째 부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이수진이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철민이 첫 번째 부하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으세요. 그때 차에서 전화 통화를 마친 김태수가 뒤늦게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어떤 새끼들이 감히. 김태수가 박철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형사님? 박철민도 김태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수?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김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형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이수진이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하가 팔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팔이. 김태수가 박철민을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철민이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야? 첫 번째 부하가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여경이 갑자기 먼저 저희를 때렸습니다.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먼저 성추행하려고 했잖아. 김태수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건 처리 중이야. 얘기할 거 없어. 정혜 스님과 류진 스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갑자기 김태수가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보며 오버하는 듯한 말투로 화를 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뭐라고 했어? 친절하게 모시라고 했잖아. 두 번째 부하는 팔을 부여잡은 채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김태수는 옆에 서 있던 박철민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쓰러진 부하를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일단 일어나. 그리고 얼른 사과드려. 부하 둘은 동시에 허리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민이 김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김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형사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철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절에서 돈 뜯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김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돈 뜯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온 건데요. 이수진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인사차? 스님들한테 보호비 100만 원 달라고 한 게 인사예요? 김태수가 박철민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님, 진짜 오해입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네. 류진 스님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가요? 이수진이 궁금해하며 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을 아세요? 박철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일까지 하고 다니다니. 김태수가 박철민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잠깐만 둘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수진이 바닥에 있던 부하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연행해야겠어요. 부하가 팔을 만지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김태수가 박철민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박철민이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 조사받아야 해. 법당 안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인연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5년 전 부산 중구에 위치한 강력계 수사과 사무실은 야근으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당시 강력계 형사로 각종 폭력 조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조직폭력배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당시 중간급 조직폭력배로 박철민에게 자주 잡혀와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단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몇 년간 반복되는 만남으로 이제는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또 왔네. 이번엔 뭔 일로? 김태수가 의자에 앉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박철민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긴. 폭행 신고 들어왔는데. 김태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시비 붙어서 한 대 때린 것뿐이에요. 박철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가족도 있으면서. 김태수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그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박철민이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적당히 좀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김태수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손 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박철민이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 생각해서라도 조심해.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차 인간적인 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겨울밤 김태수의 조직에서 큰 계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보스 자리를 두고 두 파벌로 나뉘어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한쪽 편을 들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위험에 빠졌습니다. 상대편에서는 김태수를 제거하기 위해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짜 정보로 김태수를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울산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울산에 도착했을 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수 형님, 큰일 났어요. 상대편에서 형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우리 집으로?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형수님이랑 딸을 찾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해야 해요? 김태수가 다급히 차를 타려 했지만 울산에서 부산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박철민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형사님, 저 김태수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철민이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 의아해했습니다. 김태수? 무슨 일이야? 김태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요. 조직 놈들이 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김태수가 상황을 급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 있어서 당장 갈 수가 없어요. 박철민이 심각함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줘. 지금 바로 가볼게. 그날 밤 박철민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김태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수상한 남자들이 김태수의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경찰 신분을 밝히며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의 아내와 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보호했습니다. 김태수가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이미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박철민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구해준 뒤 박철민은 김태수에게서 감사 인사라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동료가 박철민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그놈 완전히 잠적했어. 조직에서도 못 찾고 있다던데. 박철민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잠적? 왜 갑자기?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조폭들이 원래 그렇잖아. 상황 되면 튀는 거지. 박철민은 처음에는 김태수가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이 동료 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그놈 진짜 배은망덕한 새끼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가다니. 박철민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조폭은 조폭인가 봐.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박철민은 그때까지 김태수가 다른 조폭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갑작스러운 잠적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김태수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점점 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놈을 도와줬을까? 동료가 박철민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너무 상심하지 마. 박철민이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 후 5년 동안 박철민은 김태수를 완전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때 일이 떠오를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조폭은 조폭이야. 내가 너무 순진했어. 박철민은 그 일 이후로 조폭들을 대할 때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태수에 대한 실망감은 박철민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의 긴장감이 잠깐 가라앉은 후 박철민이 김태수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5년 만인데 잘 지냈냐? 김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님, 그때 일은 그게 박철민이 팔짱을 끼고 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 뭔 말을 하려는 거야?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박철민이 손을 들어 김태수를 제지했습니다. 됐어.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수진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궁금해했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과 어떤 관계시길래? 박철민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개인적인 일이고.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형사님은 제게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움? 그래서 인사도 없이 사라진 거야? 김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수진이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서부터 받고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정혜스님이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과 자신 사이의 과거처럼 박철민과 김태수 사이에도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태수가 박철민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박철민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리 유지해. 지금 넌 용의자야. 김태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철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조폭질하고 있잖아. 그때 부하 중 하나가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형님, 저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수진이 부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부터 가서 조사받으시죠. 김태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박철민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할 게 있어? 류진 스님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말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박철민이 류진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사람이 어제 여기서 뭘 했는지 직접 보셨잖아요. 법당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김태수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경찰서로 데려가겠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먼저 연행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 부하들이 이수진에게 끌려나가면서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부하들이 나간 후 법당에는 박철민, 김태수, 류진 스님, 정혜 스님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민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5분. 5분만 줄게. 김태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때 왜 인사도 없이 사라졌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박철민이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제가 경찰과 내통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박철민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심?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형사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조직에 알려지면 경찰 협력자로 찍힐 거였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가족들이 또 위험해질까봐. 박철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산을 떠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민이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겁이 났어요. 가족들 안전도 걱정되고. 류진스 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그 일만 했다는 거야? 김태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혜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온 것도.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직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박철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너 정말 실망이야. 김태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박철민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었다니. 조금은 이해하겠어. 김태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은 여전히 제 은인이세요. 박철민이 서운함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그건 좀 서운했어. 김태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법당 안에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와 박철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법당 안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정혜스님이 류진 스님 옆에 앉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제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류진 스님이 정혜 스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혜야? 정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진 경사, 저와 학창시절에 알던 사이입니다. 박철민과 김태수도 정혜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혜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류진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니 무슨 말이니? 정혜 스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어요. 수진이를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류진 스님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정혜야, 그런 과거가. 정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돈을 빼앗고 때리고 괴롭혔어요. 결국 수진이는 전학을 갔습니다. 박철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혜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계기로 제 과거를 후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출가를 결심했어요. 5년 동안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류진 스님이 정혜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나. 김태수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스님도 과거에 그런 일이. 류진 스님이 정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아. 정혜 스님이 류진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류진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사과해야 해. 정혜 스님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저를 용서할까요? 류진 스님이 정혜 스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거야. 박철민이 정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건 저도 느낄 수 있어요. 류진 스님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했잖아. 그 마음을 전하면 돼. 정혜 스님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스님.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사과해 보겠어요. 류진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참회야. 김태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배우게 되네요. 용서와 참회에 대해서 정혜 스님이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면 꼭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정혜 스님의 참회가 끝난 후 법당 안에는 잠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김태수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김태수가 갑자기 박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도 이제 조직에서 나오고 싶어요. 박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김태수가 정혜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을 다시 보니 면목도 없고 스님이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사는 걸 보니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류진 스님이 김태수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다행이네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박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냥 나온다고 조직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태수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박철민이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조폭이 손을 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김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워도 해야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류진 스님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박철민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만하네. 김태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딸이 아빠 직업을 부끄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을 말하지 못하거든요. 박철민이 김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 김태수가 박철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조직 간부회의가 있어요. 박철민이 김태수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탈퇴 선언을 하겠습니다. 박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김태수가 각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 칼부림이 날 거예요. 그때 형사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의 위험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박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김태수가 박철민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깨끗하게 손 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류진 스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조직 생활한 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수가 류진 스님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손을 떼려면 죗값을 치러야죠. 김태수가 주먹을 쥐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박철민이 김태수의 진심을 느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철민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김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정혜 스님이 김태수의 결심을 듣고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 스님이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류진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수를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훌륭합니다.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김태수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내겠어요. 박철민이 김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할 거야.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법당 안에는 위험하지만 희망적인 계획에 대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와 박철민의 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진 후 이수진이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법당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부하들 조서 다 받았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상황은 좀 정리됐어. 이수진이 김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박철민이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서는 받아야겠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처리하겠어.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박철민이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경찰서에서 얘기하자. 그때 정혜 스님이 조심스럽게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수진이 정혜 스님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혜 스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학창 시절에 너한테 한 일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수진이 정혜 스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정혜 스님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너한테 한 일을 후회하며 살았어.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정혜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전학 간 후에도 나는 변하지 않았어. 다른 아이를 또 괴롭혔어.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정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선미라는 아이였어. 너만큼 심하게 괴롭혔지. 정혜 스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을 완전히 잊고 지냈어. 그러다가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플루언서였다고? 정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팔로워도 꽤 많았고 광고도 많이 들어왔어.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 정혜 스님이 잠시 멈춘 후 더욱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년 전 한창 인기가 올라가던 때에 선미의 언니가 나를 찾아왔어. 이수진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선미 언니가? 정혜 스님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와서 갑자기 우리 선미 알지? 라고 물어보더라고. 정혜 스님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도 기억 안 났어. 그러다가 언니가 내가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그 아이라고 하니까 그제야 기억이 났지. 정혜 스님이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말하길 선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어. 법당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혜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미 언니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미의 일기장을 발견했대. 그 일기장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 이수진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혜 스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 내가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 정혜 스님이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 정혜 스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랑 다른 애들한테 한 일들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 스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출가를 결심했어. SNS 계정도 다 삭제하고 광고 계약도 다 파기했지. 내가 저질렀던 죄를 참회하면서 살고 싶었거든. 이수진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혜정아. 정혜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수진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일로 경찰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류진 스님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시네요. 이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경찰이 되었거든. 너 같은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 정혜 스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미안해. 진심이야. 이수진이 정혜 스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 모두 그 일들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잖아. 정혜 스님이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용서해줘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과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류진 스님이 감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인연을 다시 맺어주셨나 보네요. 박철민도 이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화해네요. 김태수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참회와 용서가 무엇인지. 이수진이 정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되어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정혜 스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당 안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참회의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시내 고급 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조직 정기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연회장에는 조직원 20명 정도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맨 윗자리에는 조직 보스인 최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간부들이 자리했습니다. 김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 김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회장이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 얘기야, 태수야? 김태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조직을 떠난다고? 김태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조직 생활했지만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부조직장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김태수,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김태수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아버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간부 중 하나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조직을 우습게 보는 거야?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너 지금 배신하는 거야? 김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최 회장이 칼을 들며 김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박철민이 이끄는 특공대가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돌입했습니다. 이수진도 권총을 겨누며 들어왔습니다.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여기 있어?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무기 버리고 엎드려. 최 회장이 김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경찰과 짜고 친 거구나. 부조직장이 칼을 들고 김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배신자 죽여. 박철민이 재빠르게 부조직장을 제압했습니다. 폭력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리거나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김태수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수갑을 찼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김태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특공대가 모든 조직원들을 연행해가며 20년 역사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김태수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큰 조직폭력배 조직이 일망타진된 것이었습니다. 3년 후 봄날 오전 부산구치소 정문 앞에는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양복을 단정히 입고 김태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구치소 정문이 열리며 김태수가 나왔습니다. 3년의 수감 생활로 인해 그의 얼굴은 다소 야위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간단한 짐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야, 여기. 김태수가 박철민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여기에? 박철민이 두부를 김태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출소하는 날인데 마중 나와야지. 김태수가 감동하여 두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박철민이 김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다면서? 김태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자격증도 몇 개 땄어요. 박철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네. 김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스스로 한 거야. 김태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박철민이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계획이야? 김태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감옥에서 요리도 배웠거든요. 박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면 돼.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한테도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철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딸은 어떻게 지냈어? 김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어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가족들도 많이 기다렸을 거야. 김태수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새 출발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철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과찬이야, 내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야. 김태수가 박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박철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절에 가서 스님들께 인사부터 드리자. 김태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들이 아직도 절에 계세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새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박철민과 김태수가 법당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작은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수님 출소를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류진 스님과 정혜 스님이 차를 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도 경찰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경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법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류진 스님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태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혜 스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과거 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이수진이 김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김태수가 이수진의 계급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위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철민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참 좋네요. 류진 스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태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인가요? 김태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릴 예정입니다. 달빛 식당이라고 이름 지으려고요. 정혜 스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요리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박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가볼게. 첫 손님으로.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정말 기대돼요. 류진 스님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욱 정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 김태수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털고 새로 시작한 거야. 이수진이 정혜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스님과도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정혜 스님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용서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류진 스님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인연을 다시 맺어주셨나 봅니다. 김태수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 이수진이 모든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요. 정혜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당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법당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